오세영 시인의 원시. 우리가 원시가 뭐야? 가까운 건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오히려 뚜렷하게 보이는 망막에 맺힌 그 눈의 상태를 말한 거잖아. 자, 그럼 원시가 보통 나오는 걸 보통 우리가 노안이라고 하거든. 노안이 나이를 먹으면 이 눈의 시력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오히려 가까운 게 안 보이고 가까운 거는 불투명해지고 멀리 있는 거 이게 선명해진단 말이야. 이걸 원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그렇게 됐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원시라는 결과. 그러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어디다 적용했냐면 사랑과 이별에다 적용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하고 이별했단 말이지.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시하고 비슷해. 이별할 때는 몰랐는데, 즉 이별하자마자는 몰랐는데 이별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뭔가를 깨달았다는 얘기야. 이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거리의 개념으로 바꿔서 얘기한 거지. 자, 본문 봅시다.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에 피는 꽃, 이거 전부 다 멀리 있는 것들이야. 무지개, 별, 벼랑에 피는 꽃 모두 멀리 있는 거야. 즉 멀리 있어야 아름답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1번, 2번, 3번은 모두 멀리 있는 것들이라는 속성면에서 본다면 동일한 소재들이지. 멀리 있는 것은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이 아름답다. 손에 닿을 수 없는데 아름답대. 뭔가 이율배반이고 모순적인 내용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지. 원래 가까이 있는 게 아름답지. 왜? 가까이 있으니까 만져보고 가까이 있으니까 느껴보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손에 닿을 수 없는 무지개 벼랑에 피는 꽃처럼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바라만 보고 다가가지 못하니까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아 불렀어. 우리가 보통 시 공부할 때 부르면 청자라고 하죠. 자, 청자를 설정했나? 네. 사랑하는 사람을 청자로 설정했다. 이별을 서로 말아. 이별 서로 말해. 그러면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름답기 때문에 라고 먼저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이별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멀어지겠지. 그러면 각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은 서로 대상에 대한 나는 너를, 님은 나를, 이것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 그지? 내 나이의 이별이란 내 나이의 이별이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 그럼 결국 이별은 나쁜 거지요. 헤어지는 거지. 원래 이별은 헤어지는 거야. 근데 이 나이쯤 되니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별은 헤어지는 게 아니래. 이별의 본질적인 건 그냥 멀어지는 일일 뿐이야 라고 인식한 거죠. 인식. 이게 시간, 나이가 주는 어떤 깨달음이야. 이별에 대한 인식이 부정이 아니라 약간 좀 긍정도 아니고요. 극단적 부정, 헤어지는 일, 이것보다는 조금 뭐랄까 덜 충격적인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나이가 됐다, 그런 얘기야. 네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선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가 지금 있는 거지요. 연륜이 쌓인 거지요. 그러니까 연륜이 쌓였다는 건, 연륜이 높아졌다는 건 성숙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인식이 좀 유해졌죠. 부드러워졌다고. 극단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별은 헤어지는 거, 영영 끝, 바이바이,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있는데 헤어졌으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그 사람을 떠올리고 하니까 완전 헤어진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물리적 거리가 생길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네가 보낸 마지막 편지, 이게 이별 편지겠죠. 읽기 위해서 이제 돋보기가 필요할 만큼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고, 동시에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은, 늙는 거에 대한 얘기,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 그럼 여긴 이별에 대한 인식과 나이 먹는 늙음에 대한 인식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 이 말도 완곡하게 표현했잖아. 지금 완전 헤어지는 게 아니라 멀리 보낸다.
완전히 끝났다. 이게 아니라 멀리 보냈다. 그런 부분이 자, 요 용어를 좀 바꿀게. 성숙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스러워지는 게 성숙이니까 여기는 원숙이라고 할게. 그 성숙이 완전히 익었어. 완전한 성숙이 됐어. 그게 바로 나이 들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야. 나이를 늙는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뜻. 자, 그 다음에 멀리서. 되게 멀게 느껴지죠? 이거 일부러 시인이 골라서 틀리게 쓴 거야. 틀리게. 이거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는 문법상 보면 멀리서잖아. 이거보다 더 먼 느낌. 멀리서 바라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늙음 혹은 나이듦에 대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 혹은 좋은 부분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멀리 있어서 아름답다고 느낀 건 뭘까요? 이는 무지개 벼랑에 피는 꽃. 이 속성이 모두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지금 원수, 한경지, 뭐 아무튼 돋보기가 바로 나이를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시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지개도 아름다운 것이란 상징적 의미, 멀리 있다는 것과 돋보기는 나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오세영의 지금 원시에 관련된 거다. 자, 그럼 본문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볼까? 자, 봅시다. 뭐냐면 일단 여기 보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뭐뭐 한다는 것은 뭐뭐다. 여기 지금 계속 그게 나오는데 뭐뭐 한다는 것은 뭐뭐다. 여기 이걸 읽고 이걸 해도 돼. 뭐뭐 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요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러니까 운율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명령형 어미를 자꾸 쓰네. 뭐 서러워하지 마라. 원래 그런 거다. 명령형. 그 다음에 쭉 내려갔더니 또 명령형 또 어디 있어? 하나 더 찾아볼까? 없네 그거밖에. 여기서는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이 부분이네. 명령형 어조를 썼다. 이것도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 시를 읽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그러지 마. 알았니? 나 이별을 서러워하지 않을 거거든. 이별해보니까 알겠어. 헤어진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야. 너네들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청자 등장합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아 청자가 등장한다. 청자 등장. 마지막. 아름다운 멀리 있지만 아름다운 속성의 소재들 시어는 바로 무지개 벼랑에 피는 꽃이다. 얘네들은 공통적 속성이 멀리 있는데 아름답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깨달음에 대한 거. 깨달음.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거. 뭐 신체적으로 시력이 원시가 된 것처럼 깨달은 게 뭐냐면 이별을 대하는 자세. 옛날에는 헤어지는 거야. 영영 끝이야. 근데 지금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정도야. 이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별에서 멀리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멀리 떨어졌다는 건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를 아름답게 느끼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상대를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건 이별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발상, 기존의 생각과 좀 다른 인식과 깨달음이 등장한다. 이별은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이별을 통해서 상대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 이게 그 역발상이라고 해야 돼요. 역발상. 부정을 긍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원시의 내용이었다. 자, 나아시고 할게. 차심. 이 차심, 손택수님의 차심이라는 차심은 먼저 이걸 알아야 돼. 차심이라는 건 이렇게 금이가 있는 거야. 금. 찻잔에 금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찻잔에 금이라는 건 부정적인 거죠. 왜? 이건 만약에 상품이라고 한다면 불량품이랑 마찬가지잖아.
그럼 부정적인 것을 차심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의 시란 말이야. 그럼 왜 가하고 나하고 함께 묶였는지 알겠지?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부정적 대상은 오히려 이 차심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면을 따져본다면 차심은 차에 금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찻잔이 단단해지고요. 또 하나 병균을 막아준 어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해. 그러니까 부정만 있는 게 아니다. 잘 몰랐을 때는 금이가 있으니까 이거 불량품 아니야?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 인식이었지만 따져보니까 오히려 차심이라는 건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구나. 요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금이라는 건 다른 걸로 비유해 볼까요? 자, 찻잔의 금은 부정적인 거라고 그랬는데 인생을 살아볼까? 인간한테 적용해 봐. 찻잔의 금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금은 뭘까요? 뭐 실패고 좌절이고 뭐 또 뭐 있을까? 상처고 이런 거겠지. 근데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줘. 우리의 의지를 더 막 북돋아줘. 극복을 하고 자신감을 생기게 해줘. 그러니까 얘가 역할은 차심과 인생의 실패, 좌절, 상처 뭐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좌절, 상처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역시 인식과 깨달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처,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삶, 인생의 어떤 인생을 단단하게 해주고 의지를 키워주고 또 인간관계를 훨씬 더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된다. 자, 보세요. 차심이란 말이 있지. 차심이란 말이 있지. 차에 금이 가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말투가 지금 누구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지? 이건 친근하다. 차심이란 말이 있잖아. 이런 얘기야. 차자를 닦지 않아 무리끼가 끼었나 했더니 원래 차심을 잘 몰랐어. 그런데 뭐가 흠집이 나 있으니까 이끼가 꼈나? 무리끼가 꼈나? 근데 무리끼가 아니었고 차에 금이 간 거야. 차심으로 찻잔을 길들이라는 거라 했지. 누군가 얘기했나 본데. 그지? 찻잔에 차심을 본 거야. 화자가.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툴 때 그릇에 잔금이 생겨요. 이게 차심이야. 자, 말투가 계속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네. 말이 있지. 그렇다고 했지. 그리고 생겨요. 해오체야. 흙과 유약을 다툴 때라고 했는데 흙과 유약이 다투진 않습니다. 이거는 싸울 때니까 흙은 무생물, 유약도 무생물인데 어떻게 인간처럼 다툽니까? 이거는 의인화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뜨거운 찬물이 금속을 파고 들어가서 즉 차신, 찻잔에 나와 있는 금 거기에 뜨거운 물이 막 파고 들어가서 그릇 색이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상한 물기가 아니고요. 색깔이 바뀐 거네. 근데 색깔이 바뀌는 과정이 가마에서 금이 생기고 그 금에 뜨거운 찬물이 자꾸 스며들면서 색깔이 점점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차심이 어떻게 생긴지 얘기한 거야. 차심이 바뀐 그릇의 금은 병균도 막아주고 이거 봐.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이런 좋은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그릇을 단단하게 조여준다. 첫 번째, 두 번째,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지.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만약에 보세요. 불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투는데 차심이 안 났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깨져버릴 수도 있잖아. 알았지? 근데 차에 금이 가니까 불완전하지만 찻잔으로 완성된 거라고. 그게 차의 마음이라는 말처럼 들렸지. 차의 마음. 우리가 차의 마음 뭐야? 차의 마음. 이게 뭐야? 차심이잖아. 자, 그러면 흙과 유약이 다툴 때 잘 뭔가 그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이고 최악을 막아준 거잖아. 그게 바로 차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생긴 게 차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차심이라는 흔적은 뭔가 가마 속에서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면서 생긴 흔적이다. 상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차심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지. 인식이 전환되는 확실히 뭐라고?
가마속에서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생긴 게 차심이야. 이게 훌륭한 거지 라는 얘기야.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선 차심만 우려도 차맛이 난다는, 자, 차맛이 난데 왜? 그 차심 속으로 찬물이 스며들었잖아. 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그 안에는 뭔가 그 차에 고유한 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차심만 우려도 차맛이 날 정도로 오래된 차자는 차심이 그렇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갈라진 너와 나 사이. 이거는 인간관계로 확대했네, 그지? 너하고 나. 이거는 인간관계라고 해야지. 인간관계가 지금 불협화음이야. 너와 나를 지금 관계를 본다면 불안정하죠. 갈라졌다 그랬으니까 좀 멀어짐이지. 자,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현재 멀어진 상태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빛깔을 우릴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면 가정이고, 아픈 금. 자, 아픈 금 속에서 찬물을 내리면서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 우려낼 수 있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해서 마지막 부분 조심해. 너와 나의 관계는 갈라졌어. 멀어졌다고. 자, 그러면 아픈 금. 요게 원래는 차자를 보면 차심이죠. 이게 금이야. 그런데 너와 나의 관계는 뭐라고 해야 돼? 여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멀어진 관계라고 말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차자로 말하면 금이 간 거고, 너와 나의 관계로 얘기하면 멀어진 거고. 찬물을 내린대. 그러면 찬물을 내리면, 차자 속에 찬물을 내리면 여기 나와 있는 차심으로 스며들겠지. 우리들 사이가 어떻게 될까? 가까워지겠지.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 금은 상처고 멀어진 관계인데 그것도 좁혀지면서 뭔가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죠. 몸의 일부인 양. 다 금까지 포함된다는 얘기. 이 치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까워진다는 건 관계 회복이 돼야 될 거예요. 차심이 금이고요. 그 차심에 스며드는 건 그 찬물이 이 찻잔에 온전이잖아. 그 뭐랄까 우려지는 거예요. 우려지는 거. 그거랑 똑같이 이걸 인간관계에다 얘기한다면 관계가 멀어진 게 차심이고 찬물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관계 회복이고 금 속으로 막 스며들면 온전한 의미의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난 거다. 자, 그럼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여기 지금 무리기가 뭔데? 이건 처음에 차심을 모른 상태에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인식이지 찻잔에 무리기가 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뜨거운 찬물을 부었어. 자, 그러면 뜨거운 찬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시작되는 거지. 뭐가? 그 뜨거운 찬물이 어디로 들어가? 쭉쭉쭉쭉쭉 파고 들어가서 차심 속에 스며들잖아. 이 얘기는 찻잔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야. 즉 차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지. 뭐라고? 차심이 역할을 다하고 차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뜨거운 찬물. 비로소 스며들고 뭔가를 회복하게 해주는 거. 물리기는 잘못된 인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차의 여기 보면 차의 마음. 이게 바로 차심. 즉 차가 가마 속에서 뭔가의 기능 유연하고 뭔가를 막아주다 보니까 생긴 차심을 차의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아주 최악의 상황이 찻잔이 가마 속에서 깨져버린다. 이걸 막아주게 바로 차의 금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은 뭔가 흙과 유약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균형을 맞춰주고 이런 기능을 했다는 얘기야. 그때에 생긴 게 차심이고 그 차심의 마음은 바로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 차심이 뭔지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찻잔의 차심이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지 흙과 유약이 서로 다투다가 그다음에 차심은 이게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관계도 그렇구나 확대시키고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찻잔에 찬물을 부으면 차심이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너와 나의 멀어짐이 다시 가까워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다. 그러면 차심은 고통이야 사실 찻잔한테는. 정리해야 되겠네. 자 먼저 자 보세요. 자 이것만 정리하자. 차심 그 다음에 찬물이 있고요. 마지막에 또 차심으로 갈게. 자 그러면 차심에는 뭐야? 이거는 흙과 유약이 다툴 때 생긴 고통의 흔적이지. 상처의 흔적이죠. 그지? 그 다음에 찬물은 뭐야? 이거는 치유하고 스며들어서 관계라는 게 좀 이따 다시 정리할게. 관계라기보다는 치유의 시작이다. 자 마지막에 차심은 몸의 일부가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찻잔에 관한 거고 시의 내용 속에서 여기다 확대시켜야 돼. 뭘 확대시키냐면 이 고통이나 흔적 이건 멀어짐이란 말이야. 이 인간관계로 본다면 사이가 갈라진 거야. 근데 찬물을 부어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처럼 역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되는 거지. 시작이야 시작. 그래서 마지막에 회복된다는 거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둘과의 어떤 의미로 본다면 성숙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찻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인간관계 얘기로까지 이렇게 유추하거나 아니면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문제 1번. 가나의 공통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된 건 가에 해당되는 거죠. 뭐뭐 한다는 것은 뭐뭐다 라는 게 반복됐다고 했지. 나에는 문장 구조의 반복은 없지요. 2번. 종결되지 않은 문장. 이거는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거기 나온 차심의 마지막 부분이 뭐뭐 한다는 뭐뭐인 양 이렇게 하면서 끝나지 않았어. 뭐뭐 일부인 양 종결되지 않은 문장을 사용한 건 나고요. 그 자체가 여운을 남겨주죠. 가는 아니고요. 3번. 명령형 의미를 사용하여 뭐뭐 하지 마라. 자신이 인식하고 깨닫는 걸 독자한테 전달하고 있죠. 이 가 맞았지. 하지만 나에는 없다. 4번. 상대를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의 청자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 가에는 누구야?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불렀어. 나에는 너라고 그랬지. 너하고 갈라진 너와 나 할 때 너. 청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 정답은 4번. 속성이 유사한 대상들을 열거하여 뭐 나왔지? 무지개, 별, 저기 벼랑 끝에 핀 꽃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건 가에 나왔어. 근데 나에는 안 나왔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야. 자, 2번으로 갈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부터 미음이 이렇게 돼 있어.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무지개. 화자가 가까이 두고자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지만 아름답게 느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돋보기엔 나이 들었다는 거고요. 화자의 잘못된지 물리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물리기를 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차심을 몰랐기 때문에 물리기라고 본 거야. 대상의 가치가 변화하는 존재래. 뜨거운 찬물. 아까 치유의 시작이 뜨거운 찬물이고 이 뜨거운 찬물이 차심 속에 스며들어서 차가 되는 거죠. 대상을 통해 떠올린 새로운 의미는 뭐야? 이게 바로 차가 흙과 유약 속에서 서로 다툴 때 뭔가 유연한테도 이런 고통이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준 결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의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답은 1번이 틀렸다. 멀지만 아름답게 느끼는 거. 그 다음에 A부터 E까지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위에 차심의 A부터 E까지 확인해보고 A에서 발견한 물리기 발견하고 차심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가마 속에서 저러다 만든 거네 라고 얘기한 거지. 2번. A에서 발견된 대상 차심 효과를 C에서 나를 조여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맞았지. 그 다음에 B와 C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의 화자의 인식을 D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D에서 뭐라 그랬어? 자, 고통을 다스려 그릇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차심이고 그게 바로 차의 마음이죠. 맞았지? 4번 C에 제시된 대상에 대한 인식은 D에서 다른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자, 확장되고 있는 건 맨 마지막 E라고 해야 되겠죠. D에서는 확장된 게 아니야. 인식이 여기도 제시되고 있죠. C에서 제시된 대상의 인식은 자, C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지만 D에서도 차심에 대한 인식을 얘기했어. 긍정적으로. 이게 확장된 건 E부터지. A, B, C, D, E의 E. 그다음에 A부터 D까지 제시된 대상의 인식을 E에서 자신의 문제, 너와 나의 갈라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확대 적용하고 있죠. 정답은 4번이다. 4번 볼까?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가와 나는 모두 다른 대상과 물리적이나 심적 거리가 발생한 상황. 자, 첫 번째 가는 이별, 두 번째는 갈라진. 이게 바로 이런 해석의 단초가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하지.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전환시켰단 말이야. 그런 역설적 인식. 이를 통해 화자는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고요. 내적인 성숙도 이끌어내고 있다. 자, 가의 이별과 나의 갈라진 너와 나. 일반적으로는 부정적 상황이지. 여기 화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고요. 2번, 가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름답다. 이게 역설이란 말이야. 이별을 서러워하지 말라. 왜? 멀리 떨어져서 이별했지만 그래 상대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자, 가깝지 않았을 때, 멀었을 때의 어떤 일종의 기능이나 장점이라고 얘기한 거죠. 맞았고, 가에서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은 이별했기 때문이죠.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 손에 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인식한다고?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거야. 원래 손에 닿을 수 없으면 멀어지니까 그립고 뭐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름답게 느껴져요 라니까 역설적 인식. 나에서 불가한 말 속의 고통으로 생긴 잔금, 차심이래, 그지? 그것을 단단하게 조여주는 이치는 화자의 역설적 상황 인식을 이끌어냈군. 여기에 지금 보면 차를 내리는 과정에서 즉 차잔을 만드는데 뜨거운 잔금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단하게 조여주고 뭔가 치유해주고 이런 거는 차심이 생긴 후 뜨거운 찬물을 부었을 때야. 이때부터 치유의 시작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생긴 잔금이 아니라 생겼는데 거기다가 뜨거운 찬물을 부었을 때 의미나 어떤 단단히 조여주는 긍정적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지. 나온 자체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건 부정적이죠. 오히려. 나에서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서 차심만 우려도 참아지가 않대. 왜? 차심에는 고통과 상처와 좌절과 실패 이런 것들을 극복해낸 표시니까. 이해됐지? 그리고 완전히 자기화시켰기 때문에 차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차심만 우려도 참맛이 날 것 같아. 그런 얘기. 정답은 4번이고요. 요 차심은 부정적 인식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됐습니다. 이게 원시하고 차심의 내용과 문제 풀이었다.